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구성학 처음 시작하는 자리인데요. 일단 어쨌든 오늘은 이제 구성학이 뭐 하는 학문인가, 기본적으로 좀 실체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요. 또 어떻게 이제 어프로치를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유용성이나 이제 활용성이 있고, 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학문, 학술 체계하고는 이제 어떠한 상호 연관 작용이나 연관 관계가 있겠는지 이런 걸 한번 좀 전반적으로 어쨌든 3개월 내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 내 스스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기본적으로 파고들어서 일정 수준에 올라가는 게 맞는데. 물론 내가 스타트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마중물 작용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전에 수도 나오기 전에 집안마다 다 펌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펌핑을 할 때 그냥 물이 없을 때는 빈 펌프질만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을 끌어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근데 단지 한 바가지의 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저 깊은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내가 원하는 만큼을 이제 쌓아 나갈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건데, 9개의 별의 움직임을 가지고 그 움직임이 엮어내는 전후사정의 관계성, 메커니즘을 가지고 기륭화복을 점치는, 그러면서도 명학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점학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다 어떤 컴플렉스된 그러한 학문 체계를 구성학이라 한다 하는데, 이 구성학이 동양 학술의 한 갈래이긴 하지만 태생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학문이 이렇게 발달이 되고 개발이 되고 업그레이드 된 곳은 일본에서 됐어요. 일본에서. 자, 즉 우리가 사주 명리하면 기본적인 패턴이나 어떤 인식이나 감이 뭐냐면 명학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다. 운명에 대한 부분은 픽싱이 돼 있다. 이러한 측면인데, 이 구성학이라고도 하고, 구성기학이라고도 합니다. 나인스타 키, 애스트롤러지. 그래서 이 그냥 별의 의미를 놓아서, 그러니까 어떤 천문학, 점성학의 의미에서 나인, 그렇죠? 아니면 그냥 키를 넣어서 뭐 이런 책도 나와 있어요. 나인스타 키, 이렇게 애스트롤러지 얘기를 하는데, 이 키는 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흉추길이라고 하는 개운의 방편. 실제로 내가 만약에 운을 좋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걸 맞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 세도나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영적인 에너지가 가장 강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업하시는 분들이 계룡산이나 이런 만이산이나 가서 기도를 드리고 하냐면은 그 집안에 있는 것보다 그런 어떤 물리적인 실제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도 기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많이 있는 데 가서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잘 안 풀리거나 어렵거나 뭐 이사를 가야 되거나 이럴 때 실제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하고 잘 매칭이 되고 잘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실제로 기를 운용을 한단 말이에요. 기를 운용을 해서 그거를 취기한다 그래요. 취기. 기를 취한다. 기를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기를 물리적으로 그 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려웠을 때의 운을 이렇게 풀어헤쳐주는. 그러니까 명리는 이를테면 사람이 다 피크 앤 밸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이 있는데 이때가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기다려라요. 운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라요.
맞잖아요. 그렇죠? 공부해라, 적선해라, 기도해라, 책 많이 읽어라, 뭐 이런 거거든요. 뻘짓하지 말아라. 이런 건데 적극적이라는 거지. 구성학이라는 거는 실제로 내가 운을 개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명리에도 그런 건 있죠. 나한테 맞는 음식을 먹든지 색깔의 옷을 입든지 방향을 정하든지 이런 성분이 있어요. 명리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다. 훨씬 더 아주 그 개운의 방편이 명확하고도 아주 구체적이고도 강력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이게 다 기라고 하는 거는 실제 내가 선천적인 운명의 제약이나 제한에 대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연성, 이러한 팁을 구성학은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편들이 어디에서 이 실용적인 제주만한 일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많이 방편화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약 2000년대쯤에 2000년 전후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역수입이 된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물이나 이런 학술이나 방술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백제하고 예전에 삼국시대 때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추정하기로는 7세기경에 이런 그 백제의 승려에 의해서 전수가 됐다, 전달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구성의 학문체계 이런 쪽보다는 현재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구성학이 가장 많이 현상화되고 현실화되고 개발이 된 나라는 일본인 거예요. 일본인데 그게 2000년대 전후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역수입이 된 거지. 역수입이 돼서 지금은 사실은 마니아성인 학문인 거예요. 마니아적인 학문인데 어쨌든 모든 이러한 그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점학이나 명학이나 무엇로 쓰이든지 간에 결국은 그 대상자하고 나하고의 이런 그 교감인 거예요. 교감. 만약 이걸 점학으로 만약에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하고 나하고의 어떤 그 매칭이 되는 그러한 동조화 현상, 싱크로니시티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재미로 본다든지 의심을 가지고 본다든지 어떤 그 에너지가 이렇게 분산된 형태로 본다든지 그러면 어떤 점이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15가지가 되거든요. 다 쓰진 않아요. 다 쓰진 않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사람한테는 그런 영감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뭘 굳이 꼭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걸로. 그럴 때는 아주 명확하게 잘 맞습니다. 잘 떨어져요. 결국 더 나아가면 이런 영감에 대한 부분이고 저는 이거를 점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점신이 응해야 돼. 점신이 응해야 돼.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에너지의 교류 현상이고 작동 현상이고 흐름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무조건 영감에만, 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그런 공부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확립이 돼 있어야 결국은 그러한 부분도 더 시너지나 상승작용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구성학이라는 거는 그 출처가 어디냐면 하도 낙서가 있는데 이 낙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낙서를 기반으로 하고 구성은 9스타 9개의 별이 되는 거예요. 9개의 별이 되고 이 별이라고 하는 거는 손님의 역할이에요. 손님의 역할. 그러니까 손님은 왔다 가도 때가 되면 갑니다. 이건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신축년이었으면 올해 이민년인 거고 올해 이민년은 또 60년 뒤나 다시 이민년이 온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시절이 세월이 변화가 돌고 이렇게 순행하고 운행하듯이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돈다, 움직인다, 순환한다. 9개의 별이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 건데 그냥 아무 자리로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궁을
궁을 움직인다라는 거지. 궁이라고 하는 거는 펠리스, 플레이스, 아니면 그냥 보면 하우스, 집, 장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하도 낙서가 나올 때 보니까 이러한 무늬로 모양으로 숫자화가 됐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형상으로 됐는데 이거를 숫자화로 시켜보고 여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이게 다 상수하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 무왕의 아버지인 문왕이 문왕 8궤도를 만들었어요. 문왕 8궤도를 만들어서 다 이 낙서를 근간해 가지고 여기서는 복기 8개가 나오고 여기는 문왕 8개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우주 선천에 아니면 본래의 자연의 질서를 얘기한 창조도다, 설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설계도를 이루어 나가는 이건 상극운동을 하는 거니까 이러한 어떤 용에 해당하는 작용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원리적인 얘기고 구성학에서는 그 근원이 9개 1에서부터 9까지의 패턴 10은 안 씁니다. 10은 원 설계도에서는 이렇게 5를 둘러싸고 있는 10이 있는데 10은 낙서에서는 사라지고 중간에 사라졌죠. 그렇죠? 사라지고 안 쓰고 1에서부터 총 9까지의 수만을 써요. 여기서 구성이 추출이 된 거예요. 개념이. 그러면서 이 구성의 숫자들이 원래 있었던 숫자들이 있어요. 딱 보니까 원래 이렇게 거북이 등에 이런 그 그림 문양이 나온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는 5가 있고, 그렇죠? 5개잖아요. 맞죠?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6개가 있고, 6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7개가 있고, 그렇죠? 7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8이 있고, 여기에는 9이 있고, 그리고 여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 2이 있고, 여기 3이 있고, 4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로 상수학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이러한 숫자 체계가 나오더라라는 거지. 이런 숫자가. 그러면 이 숫자는 손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성은 때가 되면 오고 또 때가 되면 갑니다. 근데 오고 가는 게 아무렇게나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법칙성이 있더라. 그 가는 오는 길이 있고 가는 길이 있더라 이거. 오는 길이 있고 가는 길이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오는 길이 5에서는 6으로 가고 6에서는 7로 가고 7에서는 8로 가고 8에서는 9로 가고 9에서는 1로 가고 1에서는 2로 가고 2는 다시 3으로 가고 3은 다시 4로 가고 4는 다시 5로 가더라. 5로 가고 5는 6은. 이러한 순환의 길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플레이스는 궁은, 그러니까 구성학이라는 거는 궁을, 9개의 궁을, 9개의 숫자가 순서에 가는 길의 흐름에 입각을 해서 돌아간다라는 거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명리는 첨가는 누구든지 간에 만약에 명리를 가지고 이 사람이 운명을 판단한다라고 하면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갑에서 개까지의 10가지의 패턴을 갖습니다. 맞죠? 10가지의 패턴을 갖는데 구성학은 9가지의 패턴을 가져요. 9가지. 응? 네. 그러니까 명리보다는 하나가 적죠. 그렇죠? 응? 그러면 내가 평생 내가 태어난 숫자 어느 하나는 받아. 을목으로 죽을 때까지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성에서도 이 숫자가 상징하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연월일시가 있듯이 명리는 태어난 일을 중심으로 하는데 구성학은 태어난 연을 중심으로 해요. 연을. 그래서 그 연에 태어난 그 에너지의 속성을 가지고 그거를 상징화해서 그 에너지가 이렇게 평생의 나의 운명의 패턴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중간 정리하면
구성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낙서를 근간 근원으로 한 상수학의 체계인데 이래서 국가지를 쓰고 그 궁은 변하지 않고 궁은 그 자리에 원래 있는 거고 숫자는 시절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변화를 하는데 움직이는 그러한 길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여기 5에서 2로 가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5는 반드시 그 다음에 6으로 가야 되는 거고 6은 7로 가야 되는 거고 7은 8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9까지의 각각의 의미가 있고 이거를 제가 유신, 유상이라고도 말씀드렸고 목적상수라고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각각의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있고 또 각각의 궁성들이 그러니까 괴상으로만 빼면 이 5 중간에 있는 5만 빼면 펼쳐져 있는 이 8개의 형상은 그대로 문왕 8개를 그대로 그 괴상에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6이 있는 자리는 요거는 건괴가 되는 거고 건, 감, 간, 진, 손, 이, 곤, 태 해가지고 그대로 좀 어렵죠. 갑자기 어려워지죠. 갑자기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에 예를 들어 건은 그냥 크다, 높다, 강하다, 남자다, 아버지다, 금이다, 그런 형상이 있는 거예요. 뭐 말이다 이런 형상들이 있어서 이거는 직장이다, 정부다, 국가다, 여당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높고 큰 자리, 학교, 경찰, 이러한 그 권위성 있는 자리. 그러니까 권위 상징하고 표상하는 에너지가 다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러한 그 6이 들어가 있는 원래 있는 자리, 원래 뚜껑을 열었더니 딱 원래 원판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에너지들이 점점점 이렇게 바뀌는데 요는 뭐냐면 요런 자리에 오면 그러한 속성이나 성향이 누구든지 있다라는 거지. 생긴다라는 거지. 언젠가는 돌아서 그렇죠? 다 이렇게 아까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는 길이 그 길들이 서로 간에 길의 어떤 코스를 따라 가지고 움직이면서 결국은 궁과 성이 합쳐져 가지고 어때요? 이벤트를 나타내는 거지. 이벤트를.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잔데 여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잔데 만약에 내년 지금 오다 그러면 내년이면 지금은 딱 정유에 들어가 있는 때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구궁이 그럼 내년에 오황이 예를 들어서 가는 자리가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자리는 이 사람의 나이, 연령, 상황, 성별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일단은 근데 분명히 여기는 남성성을 상징하는 크고 높고 권력 있고 권위 있고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미혼이면 남자 만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도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문제성이 아버지의 일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관청하고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아니면 다양하게 이렇게 뭔가 이러한 성향들을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하고 또 각각의 이러한 그 성하고 성이 잠기는 궁의 의미를 서로 연결 지어가지고 그 의미를 읽어내는 거죠. 이래서 이거를 운명의 에너지, 이게 흐름에 따라가지고 운명으로도 읽을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필요할 때 이거를 점으로도 보는 거예요. 점으로도 이렇게 캐칭을 해나가고 기륭이나 이런 거를 읽어나갈 수 있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구성인 거예요. 구성. 그러니까 보면 9개만 더하면 9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99, 81이잖아요. 그죠? 결국 경우의 수가 어떻게 보면 81가지인가요? 기본 원판이. 원판의 속성이 물론 이것도 나중에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 연월일시반을 다 하면 훨씬 더 가지수가 많아지지만
판 하나를 가지고 보진 않아요. 서로 상대성이나 이런 걸 읽기 때문에 이렇게 연월반이라든지 월일반이라든지 일시반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본다든지 보통 그래서 쌍으로 나타내는 거 보면 81가지다. 그러니까 그 명리를 보면 51만 8,400가지가 나오고요. 요김을 보면 720가지. 기본 원판이. 그러니까 명리가 공부하기 어렵지. 공부하기가 그래서 쉽지가 않지. 그만큼 효용성이나 활용도는 높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구성은 720가지가 나오고 중역도 기본적으로 64가지 패턴에 374요 패턴에 이게 다 64변을 하면 4096가지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유김은 9개가 쌍으로 해가지고 81가지의 패턴이 기본적인 패턴이다. 기본적인 패턴. 물론 그거에 서로 상하 좌우에 연관성이 있고 흐름이 있는 거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궁과 성의 복합관계를 가지고 그거를 읽어내는 거죠. 상황을 읽어내는. 명으로 읽어내든 아니면 점학으로 읽어내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숫자의 상징체계, 의미, 심벌 하고 그 각각의 이 궁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내가 얼마만큼 많이 깊게 폭넓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그리고 자유로운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리에 비해서는 이렇게 좀 심플하면서도 파워풀하죠. 파워풀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 길에 이 코스가 흘러가는 이 어떤 길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오가 있다라고 하면 이 오는 사를 거쳐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를. 응? 그러면 이 사에서 있었던 의미들이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에 따라서 그런 흐름들이 전후 상황에 연결이 돼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그 흐름에 따라서 6은 7로 가는 거고 7은 8로 가는 거고 8에서 9로 가는 거고 이럴 때 9에서 1로 가고 1에서 2로 갈 때는 이건 똑같아 그냥 예를 들어 수화, 수목, 화, 금이니까 이럴 때는 변동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9년의 패턴 주기 그리고 9가지 유형의 어떤 유상 이런 거에 어떤 복합적인 메커니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구성이다라는 거죠. 구성도 잘만 활용을 하시면 여기에도 무궁한 상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활용도의 그러한 실제 효용성 이런 부분이 엄청납니다.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타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무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공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이렇게 명학의 의미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점학의 의미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기하학이라고도 하고 구성학이라고도 하고 구성기하학이라고도 하는데 기하학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실효학문적인 실제로 다른 말로 이렇게 방위학, 방위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여행, 이사, 이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방위학으로서는 이 구성학하고 그다음에 유김학에서도 씁니다. 물론 명리에서도 다 방위를 볼 수 있죠. 목화토금토에 따라 가지고. 근데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가 가야 될 방이 가지 말아야 될 방이. 그래서 방위학으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방위학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점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아까 그냥 통칭해 가지고 구성학이라고도 얘기하고 기학으로도 기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위학이라든지 개운, 취기하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이거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상수학의 체와 용의 변화 관계를 가지고 결국은
구성에 작용하는 용의 주안점을 두었지만